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종부세라고 부르죠. 종부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부세는요, 지금 현재 2023년도거든요. 그래서 최신 법이 또 하나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23년도의 최신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이제 2차 시험에 세법이 총 16문제 나오죠. 16문제.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요.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두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시험 출제 경향이 종부세가 조금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12.5%. 예, 12.5%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러나 최소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종부세는요, 이거 반드시 맞춰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부세는 내용이 짧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 조문도 보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추고 간다. 예,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택부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는요,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쫙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시죠. 자, 종부세는요, 우리가 보유세입니다. 즉, 집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를 먼저 내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또 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요. 재산세를 한번 냈는데 똑같은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한번 더 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요,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 이 주택의 범위는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눌러보시면요. 자, 주택의 범위는요, 다르다. 뭐가 다른데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별장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이제 재산세는 이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세금 내는데 종부세는 별장에 대해서는 내지 않는다. 뭐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장난칠 때 이렇게 칩니다. 자,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다. 이렇게 말장난합니다. 정답은 아니죠. 차이가 있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99%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갖다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모두 보유세입니다. 즉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런데 재산세는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이게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둘 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금입니다. 보통세, 보통세.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 가지고 있는 경우 있겠죠. 그랬을 때는 공시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를 일괄 계산해 버리죠. 그래서 절반씩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요. 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요. 자, 공시가격을 절반씩 따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나누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집을 단위로 세금을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 절반씩 내는 구조. 재산세는 종부세는 각각 지분별로 공시가격을 들고 와서 계산한다. 인별 위주로 계산을 한다.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그러면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낼 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가 있죠. 상가도 토지가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는 안 내요. 다만 그 부속 토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말장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건축물은요. 주택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주택, 건축물 요것만 냅니다.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요. 주택만 낸다. 그러나 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가시죠. 자, 그러면요, 이제 과세 기준 1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날 이때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보유하면은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내가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판 사람은 당연히 세금이 없죠. 예,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과세 기준 1이라고 부르고요. 과세 기준 1은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 1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정답.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기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을 갖다가 이제 국가가 고지하죠. 종부세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를 하죠. 그러면요, 종부세는요,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산세는요, 요렇게 두 번, 7월달, 9월달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이렇게 두 번 나누어 내지만은 종부세는요,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그냥 납부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종부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산 구조는요, 일단은 공시가격을 합쳐야 됩니다. 자, 전국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들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전부 다 합치고 거기서 9억을 빼줍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2억을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요 계산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억, 12억 이걸 갖다가 과세 기준 금액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럼 공시가격을 한번 더 볼게요. 자,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쳤습니다.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다 그러면 그 세 채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칩니다. 거기서 9억을 뺍니다. 만약 집이 한 채 있다 그럼 12억을 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60%를 하죠.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이 나왔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종부세가 계산되겠죠. 거기서 재산세액을 뺍니다. 이거는 바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재산세를 한번 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한번 더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산세를 갖다가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세금을 갖다가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정 금액까지만 세금을 내라는 그런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부세가 계산이 되죠. 거기서 20%를 곱합니다. 뭐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부르죠. 농어촌 특별세를 갖다가 요 종부세에다가 20%를 곱해가지고 이것도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산 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체라 그랬죠. 그런데 공시가격은요, 이게 법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릅니다. 아주 이게 짜증나는 건데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는요, 시가표준액이라고 또 부릅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세, 대표적인 게 이제 양도소득세, 그때는 기준시가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런데 종부세, 이것도 국세죠. 종부세는요, 공시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 말장난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는 기준시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가 요 주택의 가격을 정해놓은 거죠. 예, 그게 바로 공시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 말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인지 요때 보면 되겠죠. 이걸 갖다가 기준시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다 합치면 돼요. 그냥 기준시가라고 하면 돼요. 기준시가를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쳐가지고요. 자, 9억을 빼죠. 그런데 1주택은 12억을 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9억과 12억, 요 빼는 요걸 한번 잠시 조금 더 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종부세를 과세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 거기서 9억을 뺀다 그죠? 그런데 1주택자,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뺍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합계가 한 채, 두 채, 세 채 전부 다 합쳤는데 9억을 넘지 않으면은 종부세는 없다 그죠? 종부세 없어요. 1주택자는 12억을 넘지 않는다. 이 세 개를 다 합쳐본들 한 11억이다. 그러면 다 합치니까 한 8억 7천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9억이 안 되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그죠? 1주택자는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11억짜리다. 그러면 또 세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금액이 한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9억 초과하면은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공시가격을 합치니까 11억이었다. 그러면은 나는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장난을 해요. 집이 두 채일 때는 9억이 기준점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이. 집이 한 채 있는데 11억짜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금이 없다. 네, 그건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9억, 12억 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장난 아주 많이 장난을 합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시가격을 합쳐서 9억을 빼고 또는 1주택자 12억을 빼고 거기서 60%를 곱합니다. 자, 60% 곱합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60% 곱하는 거는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종부세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공시가격을 갖다가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18년도에는 이게 80%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매년 5%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95%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값이 말이죠. 18, 19, 20, 21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계속해서 요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때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좋다 60% 이렇게 낮췄습니다. 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원래는 22년도 100%로 계산해야 돼요. 원래는 100%가 돼야 되는데
이때 특별히 60%를 낮췄고요. 23년도도 60%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단골 소재. 전국에 있는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합산하고 9억을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말장난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렸죠? 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걸 곱한 금액까지 해야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기본 개념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12억을 빼고 거기에 60%를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과세 표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자, 우리가 세법에서는 말이죠. 과세 표준이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세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전문 용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종부세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예,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율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집이 두 채까지 있는 사람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요. 집이 세 채부터 3주택 이상인 사람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게 일반 세율인데요.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3억 이하입니다. 3억 이하다 그러면 0.5%를 곱해요.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다 그러면 0.7%를 곱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이렇게 세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고 세율은 2.7%까지 갑니다. 주택이 두 채 이하다. 그러면 이제 최고 2.7%. 그런데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12억 초과 25억 이하. 여기서부터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최고 세율은 5%까지 갑니다. 5%까지. 그런데 이거는 94억이니까 94억이 나오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자, 어쨌든 시험 문제는요. 자, 세율은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장난 나오면 틀린 거죠. 자,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중과세율이다. 그리고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한다. 또는 시험 문제에 아주 쉽게 낼 때는요. 종부세의 그 주택 종부세 세율은 예를 들어서 2%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린 거죠. 왜?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누진이란 말은요. 쌓인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쌓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누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 그리고 2주택자는 일반 세율, 3주택자부터는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요. 자, 그럼 이제 세율을 곱했습니다. 세율을 쭉 곱하면 이제 기본적인 일단 1차적으로 종부세가 계산이 되겠죠. 거기에서 자, 재산세액을 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중과세 조정인데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중과세 조정은요. 자,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주택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 낸다 그랬죠. 그런데 종부세는 12월달에 냅니다. 12월달에 이제 국가가 고지를 하는데요. 자, 똑같은 집인데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또 종부세를 한 번 더 낸다. 이런 거는 말이죠. 두 번 내기 없기. 예,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그런 계산을 또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이미 먼저 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부세가 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요
재산세 냈던 거 이걸 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일단 직관적으로 너무 깊게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인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지방세는요. 7월 달, 9월 달에 내가 만약에 기준 시가가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자, 눌러보시면요. 그렇죠. 7월 달, 9월 달에 자, 요 전체에 대해서 10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한번 싹 냈죠. 우리가 구청에다가 납부를 했어요. 자, 그다음요. 그런데 종부세는 말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9억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아까 과세 기준 금액. 그러면 요 구간 있죠. 9억에서 10억 사이 요 구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요 구간이죠. 재산세도 말이죠. 요 9억에서 10억 요 구간에 대해서 재산세 냈거든요. 그런데 요 구간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한번 두들겨 맞았죠. 종부세가 와가지고 말이죠. 또 한 번 더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두 번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지 다시.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금액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종부세 계산할 때 뺍니다. 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 과정까지 알 필요 없고요. 기본 마인드는 중복 과세를, 이중 과세를 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재산세만큼은 빼주는 걸 하는구나. 그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재산세 뺐죠? 여기까지 뺐어요. 이중 과세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 요거는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고령자 공제입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종부세 내면 안 되죠. 그래서 60세 이상인 고령자한테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을 빼줍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입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것도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요거는 5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60세부터 적용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외우려면 복잡한데요. 자, 일단은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요것도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요것만 생각하세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고령자 세액공제입니다.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은요. 20%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종부세 계산한 금액에서 20%를 뺀다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를 빼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40%를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는요. 자, 6, 2, 3, 4. 자, 6, 2, 3, 4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세, 6이죠. 6, 2, 3, 4.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것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에요. 자,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했다 50%.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할 때는 5, 2, 4, 5. 5, 2, 4, 5. 아까는 뭡니까? 6, 2, 3, 4. 이때는 5, 2, 4, 5.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내면요. 정말 치졸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실제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6, 2, 3, 4. 고령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뭡니까? 5, 2, 4, 5. 그죠? 5, 2, 4, 5.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합칠게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요, 중복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내가 78세다.
그러면 이제 40%까지 세공제 받죠. 그리고 내가 20년 보유했다. 그러면 또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 40%, 50%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해주는데요. 한도는 80%까지입니다. 그래서 90%가 아니고 80%. 만약 요렇게 결합이 될 때는 30, 20이니까 그렇죠. 50%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고령자 세공제와 장기보유자 세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합니다. 아닙니다. 두 개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도는 80%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2, 3, 4, 5, 2, 4, 5. 6, 2, 3, 4, 5, 2, 4, 5. 그 다음요. 자, 이제 세공제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우리가 말이죠,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덩달아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된다.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작년에 내가 재산세,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한 3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말이죠 한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도를 줬습니다.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하고 올해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 연도별로 이렇게 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0%까지입니다. 1.5배까지만 내고, 그거 넘어가는 금액은 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요거는 150%이다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구간별로 다주택자 규제하고 아주 복잡했는데, 이제는 심플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1.5배까지만 내라. 작년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 합친 금액에 올해 재산세, 종부세가 1.5배까지만 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70%까지 계산하니까 170%까지 나왔다. 그럼 20% 상당하는 금액은 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종부세가 계산이 됐어요. 자, 요걸 이제 내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가 또 있다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자, 그다음 가시면요. 종부세 금액이 20%입니다. 이거 뭐 종부세도 말이죠. 내는데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특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종부세의 20%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한 번 내고 그 종부세의 20%를 또 내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종부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일단 알고 있으면요, 아주 수월해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금 더 변두리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 해라. 그리고 물납이 되느냐, 분납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장난들, 그런 자잘구레한 걸 갖다가 또 하나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부세, 주택 종부세 기본 프로세스만 오늘은 살펴봤습니다.